경찰은 다음 달 5일 있을 2차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집회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전국 농민총연맹은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또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박상용 변호사,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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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다음 달 5일 그 총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이 결국은 불허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 14일 했었던 그런 폭력, 불법 집회, 경찰이 그렇게 규정을 했죠.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달 5일 이렇게 전농에 집회가 열린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불허를 했는데 그 집회 제목을 보면요. 백성기 농민 쾌유 기원, 살인 진압 규탄, 공안 탄압 저지, 노동 계약 저지, 이것을 위한 민중 총궐기 집회거든요. 이 집회 신고 내용에 나온 이 제목이 한중 FTA 반대 뭐 이런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 지난 14일과 마찬가지의 그런 불법 폭력성, 또 경찰과의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집시법 5조에 있는 집시법 5조에 보니까 이런 폭행이라든가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인해서 공공안녕 질서가 현저하게 명백하게 저해받을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시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은 머리를 쓴 겁니다. 경찰이요? 아니요. 전농총에서. 왜냐하면 11월 14일에 집회 시위 신고 주체는 누구였냐면 6개 단체가 모여서 전농총, 민주노총 6개 단체가 모여서 전국 민중 총궐기본부였거든요. 연합체가? 그렇죠. 12월 5일은 뭐냐면은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 낸 것은 주체가 전국 농민 총연맹입니다.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은 한중 FTA 지금 통과 30일 날 여당하고 청와대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농민 피해 대책 마련해라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 농민 백성기 씨가 돌아가실 피해에 대한 어떤 촉구라든가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고 명목만 본다면은 성격이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분명히 경찰에서 금지 통보하면 이거 행정소송하겠다. 이거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경찰은 뭘로 보냐면은 이 당시에 11월 14일에 집회 신고할 적에 전농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농총에서 12,000명 동원을 했습니다. 신고에. 그러니까 전농총도 11월 14일 그 불법 집회 한 거에 폭력 집회 시위 한 거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월 14일 날 집회하면서 12월 5일 날 시위한다고 했거든요. 모여라.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전농총이 12월 5일 집회를 한 게 주도 세력이 아니라 실은 지금 조계사의 은신에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는 11월 14일 집회나 지금 12월 5일 집회나 집회 주체가 똑같고 목적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으니까 이거는 금지 통보해야 한다. 폭력 집회 시위가 용역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전농총에서 행정소송 대비할 때 대비를 하거든요. 윤 센터장님, 이게 사실 정말 이번에 또 폭력 집회를 한다면 국민 여론은 더 싸늘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사전에 너무 집회의 자유를 봉쇄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있었던 시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격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하는 그 대중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또 한편으로 또 있었던 것은 그러나 또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여론도 또 높았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과격성이 상당히 심했다는 대중들의 인식이 있으면서도 어쨌든 공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사용을 요구하는 여론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만약에 다시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건 이제 불법 폭력 시위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아마 이제 더 부정적이고 이제 악화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번에 평화적으로 하겠다. 네. 또는 이제 또 야권에서도 야당에서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불법적으로 폭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예. 한번 네.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류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찰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회를 불허한 것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의 자유를 차단하는 것으로 이것은 예.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류가 있을 텐데 이 선 상황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이미 이제 전농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하겠다. 그죠, 가처분 신청을 이제 하는 상황이니까 네. 이것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일단 봐야 될 것으로 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허 처분이 지속될 경우에는 집회를 강행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주도자를 어쨌든 처벌할 것이고 그래서 해산 네.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처벌한다는 예. 방침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다시 또 폭력적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봤을 때는 어쨌든 시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양측이 좀 더 평화적이고 예. 어쨌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쨌든 의견 표출을 하고 예.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폭력적 측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 합리적 중재안이 나오면 좋을 텐데 예. 네. 지금은 어쨌든 정부 경찰의 태도가 예.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뭐 전농이나 집회하는 사람들의 진위는 알겠어요. 뭐 이번에는 진짜 평화적으로 하겠다. 불법 안 저지르겠다. 뭐 믿어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나 행태들이 사실 이 말을 믿기에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행태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평화적인 집회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예. 이제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번 집회 바로 전날 이 민노총하고 전농이 낸 성명 내용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요. 민노총에서는 맨손에 시민들의 평화 행진이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공식 성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농 같은 경우는 어느 대회보다 평화적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근데 실제로 그 다음 날 쇠파이프가 나왔죠. 그렇죠. 사다리가 나오고 복면이 박들이 나왔죠. 나오면서 복면 쓴 사람들이 예. 버스를 끌어당겼습니다. 게다가 이 현장에서 통제가 되지 않았던 게 예. 주최 측은 이것과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뭐 네. 통합진보당 해산에도 반대를 하고 이석기 석방하라 그러고. 뭐 헌법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들 주장들 쏟아져 나왔고요. 예. 이런 불법과 폭력 그러니까 이 주최 측이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네. 선언하는 순간부터 본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까지 과연 다음번 12월 5일에 통제할 수 있겠는지 예. 평화적인 시위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번에 불법 폭력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번 시위 때 나왔던 백남기 씨가 지금 굉장히 위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때 백남기 선생이 나와서 시위를 할 때는 쌀값을 제값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나온 거였는데 뭐 폭력 시위가 되다 보니까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다 가려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쌀값이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낮은 게 사실인데 애타죠. 그럼요. 또 그것도 좀 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예. 우리가 늘 풍년을 기원하는데 이 풍년이 들면 또 쌀값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이상한 현상인데 네. 그렇다고 뭐 지금 쌀이 너무 남아 돌아가고 예, 예. 근데 문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라든가 그 시위를 주도하는 분들이 평화적 시위를 하자 했더라도 네. 네. 실제로 이런 시위에는 늘 시위꾼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또 네. 폭력이라든가 또 이런 과격 시위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예. 혼란을 조장하려는 예. 그런 세력들이 끼어들어서 시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과격 시위를 하고 폭력 그렇죠. 시위를 예. 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어 왔고 예. 지난 14일에도 그 대다수 그 참가자들은 평화 시위를 한 그럴 분들도 거예요. 있지만 예, 그럼요. 정말 이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뭔가 정보를 무력화시키려는 예. 그런 세력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석기 석방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예. 시위 전체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양측 간의 아주 물리적인 충돌 거기에 어허. 따라서 백성기 씨 같은 또 네, 여러 가지 백남기 유감스러운 씨요? 예. 이런 일도 벌어지고 예.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아, 근데 이거 만약에요. 지금 경찰이 지금 불허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전농 측이나 뭐 민노총이나 이런 데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화문 광장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잡아요? 일단 서울광장이 집회 신고 장소를 했기 때문에 아, 서울광장으로? 예. 예. 원천 봉쇄를 합니다. 아마 차벽으로 다 에워쌀 겁니다. 서울광장을요? 예. 왜냐하면 서울광장에 집회 신고를 금지했거든요. 예. 금지하는데 거기를 참여하려고 하면
경찰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통상 보면은 금지 통보하는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차벽으로 에워쌉니다. 예.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민주노총이나 이 전농총회도 다 이 고문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사람들이 또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정법원에 지금 그 금지 통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낸 것처럼 예. 네. 아마 그 법적인 절차를 아니 밟을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게 경찰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차벽을 쌓고 뭔가 이게 원천 봉쇄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회를 요구하는 쪽에선 집회를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종교인들로 사람벽 만들겠다. 자 이러면은 경찰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물론 화쟁위원회가 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의견 조정이 아니죠. 불법 폭력과 공동체 안녕, 그 질서 유지라는 이 두 가지 어떤 가치 차원에서의 주중대를 하겠다는 건데 예. 이런 불법 폭력과의 중재는 일단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노무현 네. 대통령도 뭐 폭력 집단 범죄 집단하고는 협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다면서 예전에. 그리고 이 모든 평화 집회, 2차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보장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 정말 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복면 시위를 다음번에 하지 않겠다든가 아. 네. 그리고 1차 시위가 불법과 폭력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한상균 씨 같은 경우는 예.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겠다라든가 이런 안전 조치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평화적인 네. 집회가 될 거라고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의 벽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안전 장치를 마련할 네. 건지 이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네. 김 대표님 말씀하신 그 복면 시위 금지법이요. 네. 새누리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거 좀 반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를 했는데 네. 반대가 54.6%였고 찬성이 40.8%였으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반대가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보면은 이것이 이제 충분하게 이 진위가 대중들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모든 시위에서 그러니까 시위 자체의 불법 폭력과 연계되었을 때 이제 네. 이것이 이제 복면을 쓰고 시위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네. 일단 복면 착용하는 것 자체만을 완전히 이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먼저 비춰지게 되면서 네. 사람 자체에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예.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감기 걸리는 경우도 걸리면 있고. 성형수술에도 쓰고. 많이 시위할 얘기했지만 때도 마스크 예. 쓰잖아요. 뭐 황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럼요, 하는 것도 예. 또 어떤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걸 네. 다 잡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폭력과 연계되는 부분들과 됐을 때 사실 네. 이제 이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름도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복면 시위 복면 불법 시위 금지법이 될 텐데 네. 복면 금지법이 아니고 복면 금지로 많이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일단 이것을 들었을 때 과도한 제재라고 하는 인상이 먼저 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풀네임을 읽어줘야 되겠군요. 복면 불법 시위 금지법.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정확히 이제 이것을 거부하는 여론전을 펼칠 테고 만약에 이것을 네. 관철시키려고 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그 진위를 좀 분명하게 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여론 설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복면을 쓴 채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처벌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 방송 프로의 복면 가왕 네. 이것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법 내용을 좀 보니까 예. 마스크 아니 그러니까 저 복면을 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예. 그 다음에 폭력을 가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경찰이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복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못 밝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경우에 가중 처벌해야 한다. 아. 실질적으로 지금 법원 판결에서도 가중 처벌 법정 구속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서울고법에서 어제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시정으로. 네. 그러한 내용을 법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담겠다. 예. 이런 네.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복면 금지법을 만든다. 예.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아니 이거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네. 거 아니냐. 예. 네. 이렇게 잘못 알다 보니까 저러한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2월 5일 그 집회에 대해서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한상균인데요. 전농 집회에 민노총 위원장이 지금 도주 중이면서 계속해서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12월 5일 모여라. 그러면서도 뒤로는 조계사 통해서 우리 저 경찰하고 난 저기 대화할 의지 있거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실성이 더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사람하고 근데 과연 경찰이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경찰로서는 협상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 불법 폭력 시위를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공권력에서 체포영장까지 뭐 이렇게 수배령이 내려진 사람과 예.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경찰으로서는 논리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 한다면은 평화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먼저 나와서 본인이 경찰에 출두해서 자기의 법적 조치를 받고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평화 시위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선우가 맞는 것이지. 우리가 평화 시위를 할 테니까 뭐 어쩌라 하는 것은 대화를 하자 하는 것은 선우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또 이번 12월 5일도 아까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농이 외관상으로는 뭐 신청을 했지만 네. 민노총이 또 뭐 한상균 위원장이 조교사에 숨어서 실질적으로 예.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두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경찰로서는 어렵다고 봐야죠. 네. 조계사에 공권력 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들이 또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현실적으로 공권력 투입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뭐 김준태 의원이 공권력 투입해야 된다는 발언만으로도 의원직 사퇴하라는 주장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법으로 다룰 수 없는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민감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공권력 투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한상균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체포영장 거부하고 재판에 4차례나 불출석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거부하고 그 다음에는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다음에 조계사로 들어간 겁니다. 예. 적어도 한상균 씨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종교시설이 범죄자에 대한 은닉처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원칙만큼은 분명히 정부나 여당이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되지 않나. 네. 새누리당 의원들도요. 예.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 왜 복면 시위 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네. 이런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뭐 정치권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문재인, 안철수, 박원수 이 세 명의 공동 지도부 체제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 기로가 내일 뭐 결정이 대충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 입에 지금 모든 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아주 역설적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온 분은 문재인 대표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거고 예. 특히 뭐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런 비노 이런 쪽에서는 사퇴의 압력을 꾸준히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 사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뭐 실질적으로 무슨 안철수 의원이 네. 무슨 당무에 관여했다든가 당의 어떤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니죠. 혁신위원장 그거를 고사했었고. 안철수 의원한테 차놓고 문화파격을 해야만이 우리가 산다 예. 해갖고 초선 의원한테 지금 모든 볼을 넘겨놓은 건데 그러면은 문화파 연대를 하면은 과연 새정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예. 네. 회복이 되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느냐 예. 네. 저는 그렇게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하.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국민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줬습니까? 실제로 자기 지역구에서도 지금 당선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그만큼 네. 모든 뭐, 부분에서 역량이 떨어진 상태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결국은 사퇴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꼼수 이런 네. 것뿐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하. 물론 안철수 의원이 내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일부에서 말한 대로 뭐 그분이 하도 애매모호한 그런 언행을 많이 해와서 이번에는 안 그러실 것 애매모호한 같은데요? 일을 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렇게 제3의 뭐 대안을 내놓고 또 뭐 적당히 넘어가는 거 아니겠냐 했는데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저 YS가 늘 얘기했습니다. 예. 정치인은 태도가 명쾌해야 한다. 네. 찬성이면 문안파 연대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일로 들어가겠다니까 예. 문안파 연대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라든가 예. 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가부가 분명치 않은 제3의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서 내일 뭐 안철수 의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의 그 새정년의 혼란상이 일거에 싹 정리되고 뭔가 이제부터 총선 체제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지금 신기남 의원 문제도 지금 난리예요. 이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졸업시험 붙여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유의 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들이 나와요. 본인은 뭐 신기남 의원은 애비로서 할 말만 했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근데 이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분들도 뭐 또 의혹이 있다는 얘기까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스쿨 이거 이제 폐지 사법시험 부활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이제 문제 논란이 비등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신기남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위원이라는 겁니다. 예. 네. 국회 교육문화위원이 뭐겠습니까? 교육부 장관 설득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하고. 그렇죠. 그럼 신기남 위원이 로스쿨, 그 아들이 있는 K대 로스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K대 로스쿨이 합격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아마 낙제를 많이 시키는 모양, 될 만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신기남 위원 아들이 그 낙제가 돼가지고 변호사 네. 시험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기남 위원 입장에서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로스쿨 찾아가가지고 네. 우리 아들 어디 구제 방법 없느냐. 예. 우리 아들 구제를 해주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로스쿨 정원을 좀 늘려준다든가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교육부에다가 본인이 이제 교육문화위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네. 하지 않았을까 그런 물론 추측은 듭니다. 추정이에요. 예, 추측은 예. 드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국회의 교육문화위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예. 네. 때문에 더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 또 그 로스쿨의 어떤 분을 국회의원회관으로 맞아요. 오라고 위원회관에서 했다는 얘기가 그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면은 간다는 것은 그 학교에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로스쿨의 담당자를 갖다가 국회의원회관으로 와라 예. 라고 한 것은 충분히 어떤 갑질이라고 오해받을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만한 소지가 다분히 풍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박 변호사님 예. 말씀에 한 가지만 이해를 어떤 아버지도 그런 자기 아들이 낙방했다고 해서 학교 가면 안 됩니다. 예. 네. 오히려 왜 공부를 그렇게 게을리 했느냐. 네. 웬만하면 예. 90% 이상이 합격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렇게. 예. 그렇게 몇 차례 떨어졌으면 아들을 질책해야지. 국회의원이시면 그것도 당의자까지 지내신 그렇죠. 사선 의원이 간다는 것은 그건 갑질이에요. 지금 알려진 대로 신 의원이 그런 행태를 했다 한다면 예. 뭐 네. 가서 봐달라든가 또 무슨 합격률을 높여 그건 바람치한 행위입니다. 이런 의원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 네. 어떤 보통 사람은 그런 백 없는 그 로스쿨생들은 가서 또 어떻게 됩니까? 아우, 맞아요. 찾아갈 네. 수도 없죠. 떨어진 사람 또 저는 억울할 수 이번의 있으니까. 경우 예. 경희대 로스쿨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예. 압력이 네. 들어왔어도 지금 제일 로스쿨에 대해서 학사 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비판의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예. 압력이 들어와서 적당히 해갖고 다 합격시켜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네. 경희대에서 소용없어 해갖고 예. 딱 잘라버린 것은 아주 잘한 거고 그러네요. 아주 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박상용 변호사,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